자, 우리 아이의 문제집을 하나 꺼내보서 문제풀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싶으시면 아, 우리 아이는 앞으로 성적이 떨어질 거다 라고 확신하시면 좋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등급이 뭐 ABC 등급 하지만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십니까? 이 시험지를 딱 보면요, 동그라미가 있네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그걸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동그라미가 다 같은 동그라미가 아니다라는 것에서부터 공부 인식이 첫 출발이 돼야 됩니다. 맞힌 게 잘한 거예요? 틀린 게 잘한 거예요? 맞힌 게 잘한 게 맞지만 사실은 맞힌 것 중에 어떻게 맞췄냐가 중요한 거고요. 틀린 건 못한 게 맞지만 어떻게 틀렸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5가지 정도 보이는데,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봤더니요, 저런 시험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분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얘 잘하고 있는 것 같죠? 한 개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가 풀 수 있는 문제만 골라서 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풀 수 있는 역량치보다 한 단계만 어려운 짐을 만나면요, 이게 금방 이렇게 바뀝니다. 저 시험지를 갖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친구는 딱 여러분 느끼시기에 5번까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3번까지 딱 읽고 3번에 동그라미 쳐준 것도 용어하죠, 그쵸?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해보죠. 1번을 딱 보면서 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3번 너 아니다, 그럼 너다. 이미 마음속에 정답을 찍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시험지 안에 5번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다, 그러면 이거부터 고치는 게 1순위입니다. 학교 내신 대비는요, 한 문제가 등급을 한두 개씩 갈라버려요. 고등학교 때는 심해지죠.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교 1등이 1등권이 있는데 전교 1등권은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거고, 전교 20등권이나 10등권은 공부를 못하는 거네요. 여러분, 전교 1등과 전교 20등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교 1등과 전교 20등의 지적인 차이, 수준 차이, 공부 능력 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1등권은 항상 1등권이죠. 의치대권은 의치대권이죠. 근데 의치대 아닌 애들은 항상 아닌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발생할까요? 배경조사를 해보면요, 두 아이의 학원도 똑같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도 다 똑같고요, 엄마 아빠 재산 수준도 비슷하고요, 엄마 아빠 둘 다 의사고요, 똑같은데 얘는 항상 20, 30등권에서 놀아, 얘는 항상 1등권에서 놀아. 근데 두 엄마 아빠가 친구야. 미쳐버리는 거야, 이 집안은. 돌아버려요. 그러면 얘를 쫄 수밖에 없어, 그쵸?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넌 왜 안 되니? 그때 바뀌어야 되는 건 태도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아이들인데 문제 풀기 1초 전부터 성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나 내신 시험 보는 그 50분간 벌어지는 거지, 그 전과 끝난 이유는 똑같은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50분간 해야 되는 행동들을 저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거고, 자, 지금 보시죠. 이 아이의 모습과 이 아이의 모습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시험지가 설령 현재가 이렇게 많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다면 이 친구는 앞으로 대성할 아이입니다. 근데 동그라미가 많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다면 이 친구는 앞으로 성적이 쭉쭉쭉 떨어지고 1학년, 2학년 때까지 괜찮아요. 시험이 안 어렵거든요. 1학년, 2학년 때까지 1등급 계속 나올 겁니다. 하지만 3학년 때부터 무너지면서 갑자기 마상을 입게 됩니다. 국어는 됐어, 1등급 나오니까 하고 수학, 영어 했다가 국어 때문에 재수하는 경우가 이 경우고, 재수 원인 1순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미래를 자꾸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당할 미래들이다. 그러니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험지와 이 시험지 가장 큰 차이점 볼게요. 이 친구 32번 문제 보면 5번까지 읽은 흔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깔끔하게 있죠. 두 번째,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선지 끊어읽기가 돼야 돼요. 중학교 때 해야 되는 딱 하나의 습관이 있다면 선지 끊어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신과 수능에서 1등급을 받고 싶다면 무조건 선지 끊어읽기부터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순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등급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선지 끊어읽기라는 건 뭐냐면요, 출제자는 선지, 이게 선지 1, 2, 3, 4, 5는 선지거든요. 선지 안에 의도를 숨겨놓는데 하나의 선지 안에 의도가 하나만 있지 않아요. 하나의 선지 안에 의도가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가는 여기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를 밝혀줘야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그러면 아이가 실제 시험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과거 회상하는 게 맞아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문학이잖아요, 그쵸? 읽었더니 왠지 과거 같아,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라는 감으로 풀고 있으면 안 된다. 과거를 회상하면 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지문에서 뭘 찾아야 될까요? 시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과거 시제 찾을 거야. 그럼 과거 시제는 어디 있을까요? 시 안에서. 시에서 시제가 어디 드러나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에. 서술에 들어가죠? 했었다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푸는 친구들은 시가 이렇게 있을 때 주로 어디를 스캐닝 할까요? 문제 풀 때. 서술어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보겠죠, 그러니까. 했었다 있네. 그러니까 과거 시제 있어. 그러니까 너는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친구 보이십니까? 이렇게 찍어야지. 시를 전반적으로 읽을 때 왠지 과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맞아, 동그라미 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감으로 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이 좋다. 그래서 감은요, 오늘 필링이 좋은 날,
오늘 기억력이 좋고 뭔가 기분이 좋은 날은 국어 성적 기복이 막 생겨요.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높았다가. 두 번째, 여러분, 현실을요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는 과거 시제 확인해야 돼요. 관망은요 왠지 읽어보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이러면 동그라미 치면 돼요? 안 되겠죠. 관망이라는 문학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야 되겠죠. 뭘 찾으면 관망이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는 정적인 표현이 나와야 돼요. 멈춰 있다라든지 손을 대지 않는다라든지 행동을 하지 않음, 부정어가 들어가 있거나 동적인 표현과 정적인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달리죠. 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작 동사를 동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적인 건 멈춰 있다, 가만히 있는다, 지켜본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관망. 관이 볼관자잖아요.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저 지켜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아, 저기 저 표현이 있으니까 이게 맞는 선지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습관을 기를 때 선지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날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